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할 텐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나선 동력학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내가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소화했을지 그것도 염려되지만 지난 시간에 한 걸 갖다 좀 요약을 해서 다시 소화하고 다음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기본적으로 서양의 서구 심리학에는 성인 심리학이 바이오다이나믹스 베코안의 나선 동력학 이거 외에는 하나도 없지. 그런데 이제 베코안의 나선 동력학도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듯이 이것이 70년대에 베코안의 스승인 그레이버스가 나선 동력학을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레이버스는 심층 가치의식을 얘기했어요. 인간의 사회심리학이라는 게 다 표층의식을 가지고 사회 인간이 뭐 다른 심리학 다 마찬가지야. 표층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표층의식이니까 근데 뇌의 인지나 뇌인의식에 상하는 것들이지만 그렇지만 그레이버스는 심층 가치의식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레이버스의 심층 가치의식을 다시 살려가지고 왜냐하면 베코와 제자들은 가치밈이란 오늘날은 밈이란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어떤 사회에서의 문화현상, 문화에 대한 걸 갖다가 모방 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밈 자체가 도킨스의 셀피쉬인 이기적 유전자에서 나왔지만 그걸 같이 유전자 풀에서 복제하고 변이하고 확산되고 하는 이런 것이 마치 뇌에서 그게 일어나가지고 뇌와 뇌 사이에 그런 복제, 변이, 확산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식의 그 유비적으로 다 설명들이 돼 있어요. 인간 의식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레이버스의 심층 가치 의식적으로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심층 가치 의식이다 하면은 우리가 무의식과 심층 무의식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레이버스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PPT에 보듯이 이건 유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의식의 표층 흐름. 이걸 갖다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면 이 심층 흐름은 보다 더 역동적인 거죠, 사실. 심층 흐름이라는 건 인간의 잠재의식의 전의식과 무의식, 외다 뭐 그런 것들은 훨씬 더 특히 무의식은 역동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하튼 더 거기에 의존해서 이게 표층이 흐른다는 거. 그건 마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알 때 오리가 수면 위에서 하지만 발 밑에서 막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 비유적으로. 근데 그것을 또 지배하는 건 뭐냐. 그레이버스가 하선의 흐름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밑에 하상에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얘기하는 밈 자체가 하나의 뇌에 의해서 형성되는 인지, 가치, 밈으로서의 그런 뇌의 전면의식, 표층의식 그것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베코와는 바로 밈을 도입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 스승의 이런 심층 가치의식도 아닌 표층의식적인 가치밈, 뇌인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인간의 가치의식이 어떻게 가치밈식으로 변화하느냐는 책에. 근데 그게 아니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뇌에서 형성되는 것은 인지돼가지고 반드시 뇌에서 뭐예요? 인지의식이든지 우리가 이것이 딱 형성이 되는 건 식이란 말이에요. 표면의식이요. 근데 그것은 당연히 어때요? 심층심리학적으로 해도 그게 다 무의식, 잠재의식, 또 그것은 전의식이나 그걸 통해서 또 무의식으로 이렇게 가라앉고 그걸 우리가 각인된다고 하죠. 그리고 다시 그것이 이제 외부 조건에서 발현되고 현행되고 이런 것을 가하기 때문에 밈에 대한 식 이것이 표층의식이고 전면의식이면 밈 무의식 이것이 우리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무의식이고 전통의 불교 유식적으로 얘기하면 실식이고 또 의지식 말라식이라는 건데 자아라는 게 심리학적으로 인지적으로 얘기하는 주체지만 혼이라는 건 존재적으로 인식하는 거니까 그게 식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심층 무의식으로서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지에서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레야식, 팔식 그리고 그것이 이제 칼마식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것도 영식이라고 영의 존재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심의식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 다 밈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현되는 것 자체가 왜 우리 인간의 오감, 언어, 상징에 의해서 그게 뇌에서 형성이 되면 인지든지 어떤 식으로 되면 그것이 다 무의식, 심층 무의식. 일로 우리가 다 이게 각인되고 운섭이 되고 그것이 어떤 조건에 대해서 다시 나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제대로 심층 치료하는데 그럼 이거를 심층 나선 동력학을 내가 강조하는 이유는 사회심리학적으로 리더십 같은 걸 얘기한다면은 베코안이 얘기하는 표층의식, 전면의식 이걸 설명해도 되는 거예요. 현상에 대한 설명은 되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걸 설명을 그걸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성 리더십이다 하면 영성을 얘기하고 치유를 얘기하려면 심층적으로 지금 얘기한 같이 인간 의식에 대한
의식, 무의식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한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그것을 심청 나선 동력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지난번에 정리해줬지만 결국은 심청 가치 의식을 근본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얘기했지만 모든 건 사실 뿌리로 근본 원인으로 가면 다 카르마, 업, 불교적인 용어는 업이라고 그러지만 오늘날 보편적인 용어로는 카르마라고 하는 거고 또 카르마는 부모를 만나서 유전이란 게 현상으로서 유전이지만 원인은 유전을 만들어내는 건 부모와 그게 들어온 영혼이지. 그 사이에 있는 카르마에서 그게 형성이 돼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출생 후의 삶의 조건이란 것은 성장 과정에서는 주로 심층심리학적으로는 대상관계, 전 개인적인 60세 이전에 주로 그 형성되는 그 삶의 조건. 거기에서 한 개인의 인지와 자기와 이것이 발달하면서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개 보통은 다 약간의 문제를 있거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에서 이제 그 지배하는 거지만 그 한 개인을. 그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라이프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어떤 부모나 어떤 곳에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만남과 성장 자체가 이 사람이 뭘 형성해요. 이 사람의 인지와 이 사람의 모든 자기와 갖고 온 성격이나 심성 개성이나 또는 기질이나 이 모든 것이 다시 그 발달 과정에서 문제가 되든지 이게 조건에 의해서 다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라이프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두 가지라 이게 하나의 라이프 컨디션 신체적이고 인지적인 발달은 바이오적인 거예요. SL이란 건 뭐였어요? Soul, Spirit 이게 정신력이에요. 서양 심리학이라고 하면 푸시케 이렇게 쓰겠지. 그렇죠? 우리가 그걸 존재적으로 얘기하면 소울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출생 시에는 어떤 영혼이든지 어떤 생에 출생한다는 건 뭐예요? 출생을 어느 시기,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 어디에서 태어나냐 이건 다 코카르마적인 거예요. 다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성장 과정에서는 그 대상 관계에서 주로 이제 결정되는 카르마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 그하지만 이제 성장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적인, 자연적인 사회라고 할 때는 우리가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은 국가 사회, 국가 형태 그걸 해석했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조정 어떤 국가에서 어느 나라에 태어났냐.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그게 우리가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카르마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서도 이 하층 계층으로 거할 수도 있고 지배 계층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다 조건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영향을 받고 한다는 거 이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사회적인 환경과 자연적인 조건 이것이 이제 인간의 심층 가치 의식을 지배하는 처음부터 내가 얘기했지만 인간은 당연히 1차적으로 동물과 마찬가지로 쾌락 원칙, 하나의 욕망, 정신분석에서 얘기한 프로이드가 얘기한 리비도, 본능, 추력 이런 것이 인간을 지배하고 그렇지만 인간이 그런 1차 원칙인 쾌락 원칙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언어를 배우고 하면서 3살 지나면서부터는 뭐예요? 소위 얘기하는 2차 원칙. 그건 뭐예요? 인간이 그때부터 사회적인 적응. 그러니까 사회적인 적응을 하면서 인간은 그때부터 뭐냐면 사회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뭐예요? 쾌락 원칙에 의해서 정서적인 자아까지 있는 2살 이전까지는 그거 갖다가 그 이상 안 되는 그런 이때부터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가치 추구 인간은 그럼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그건 가치란 건 보편적인 그런 개념의 그런 얘기지만 여하튼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제 인간의 의식을 사회적 의식이죠. 인간 심층 가치 의식이 인간이 성장을 하면은 사회적 자연적 환경 조건 이거에서 인간이 거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성장 과정에 그거는 인간이 갖고 지금 유전적인 거라는 거는 신체적이고 성격적 심성, 뭐 기질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성장하면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 거지만 30% 가까이 한 28% 이상이 전부 다 정신장애적인 그게 있다는 걸로 이게 나온다. 그 중에서 한 15%, 18%인가 뭐 이렇게 이런 정도가 또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걸 경험했다. 그러고 그렇게 나오지만 그거는 이제 그냥 통계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정상적인 범주다. 정상적인 말 자체가 이게 굉장히 유동적인 거지만 정상적이라는 그 자체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정신심리적인 장애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발작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이나 개인적인 가정생활에 제대로 할 수 없게 이렇게 됐을 때는 정신병리적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한테 그게 있지만 그것을 자기가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또 본인 스스로가 그걸 갖다가 억압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사람 자체가 자기가 내면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걸 갖다가 스스로 극복하거나 타협하면서 살거나 이렇게 사는 사람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냥 삶이 쉽게 얘기해서 자기 도취적이고 중독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건기가 낮으면서 또 사회 파괴적이고 우리가 소위 성격 장애자라고 하는 것, 에고 센토닉하고 알로플레스비아 이런 표현을 쓰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표현을 혼기가 강한 사람이면서 그 사람들은 장애가 있으면서 모든 것을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사람, 그걸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이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크면서 자기의 그 성장 과정에 아까 얘기한 라이프 컨디션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거나 자존감이 괜히 낮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약간의 문제가 있고 콤플렉스가 있고 뭐하고 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 다 있게 마련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까지 하면은 사실 삶이 굉장히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행복,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지. 아까 얘기한 그런 사람들, 성격 장애자들 같이 자기 도취하거나 남을 억압하고 포갑하고 괴롭히면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쾌락, 그걸 갖다 대체 쾌락이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말고 보통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행복하겠다고 진정한 의미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반수가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치유적인 입장이나 또 그런 게에서 벗어나는 삶으로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심층적으로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다시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양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표층의식으로서 백호환이 얘기하는 가치미임적인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내가 이미 얘기했어요.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가를. 유전자는 유전자에 의해서 복제되고 또 변이가 일어나고 확산되고 하는 건 유전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거지. 하지만 인간의 가치밈, 인간이 밈이 형성된다는 건 밈이란 게 뭐예요? 모방 학습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인간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게 그것 때문에 이루어졌다면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여러분 여기 보는 내와 내 사이의 문화 모방에 의해서 비생물학적으로 진화되는 내와 내 사이의 우선 문화 모방이다. 그 모방이라는 게 학습 아니에요? 학습은 뭐가 지배예요? 성장 과정에 있는 어린아이들, 학교 가기 전 단계, 그런 단계, 우리 6살 이전 단계에도 물론 학습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나 뭐 이렇게 다 또 자체 이런 모두 다 다르죠. 더구나 학교에 가서 이렇게 보면 뭘 배우는 게 개개인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때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구했다면 어때요? 뇌에서 앞에서 듣는 학생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단순한 언어적이고 수리적인 이런 것들은 인지가 정상적인 사람은 형성이 되겠지만 그것도 얼마나 깊이 또 이게 다른 연관돼 가지고 그래 연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연상, 연환, 락강식으로 얘기하면 기표, 기여해가지고 연환이 쫙 이루어지는 이런 걸 하면 개개인에 따라서 하나의 어떤 밈을 딱 했을 때 그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다 이게. 이런 설명 자체가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사실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 밈학, 이 수잔 블랙모어가 그 대표적인 밈이라 해가지고 인간이 밈 머신이다, 밈 플렉스다. 그래가지고 모든 건 그대로 유전자 그 안식으로 모방, 학습해가지고 복제해가지고 전달하고. 복제라는 말 자체가 의식에 쓸 수 있는 말이겠어요? 복제되는 거 없어요. 인지와 인식의 정도가 개인에 따라 다 다르고 왜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어요? 그 개인이 그 전에 그거와 유사한 그에 대한 걸 학습방도 다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식된 게 그 받아들일 때 그거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이고 그게 더 확산되고 심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뇌 인지과학적이거나 사회심리학 하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걸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원래 나선 동력학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걸 유비적으로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만 실제로 이걸 갖다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거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유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복제란 말, 또 이 칙센미아이 같이 이발빙 셀프라는 그 책에서 칙센미아이가 자기와 밈에 대한 그게 할 때 수잔 블랙모어나 유물론자나 환원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도 뭐냐면 한 개인의 자아가 형성되는 건 밈이 있으면 밈을 복합적으로 이 자아가 복합체를 형성하면서 자아가 이렇게 발달하고 변화하면서 다시 그것이 밈을 갖다 더 깊이 있고 더 심화된 밈을 생산해가지고 다시 퍼뜨리고 확산하고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거는 단순 복제하고는 다르게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도 환원주의적인 그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주체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밈의 복합체로 설명한다는 자체가 잘 황당한 게 없는 거지. 주체란 건 주체는 반드시 의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주체는 심정심리, 정신분석이나 대상관계로서 얘기하는 것 같이 인간이 오히려 원초적으로 그한 단계에서 인간의 본능적인 수준, 욕망적인 수준, 리비도적인 수준, 충동, 추동적인 수준 이런 것을 빼고서는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것뿐이 아니라 프시케로서, 시몬으로서 융이 얘기하는 개인이나
뭐 집단 무의식이라 하지만 자아초월적으로 얘기하면 뭐 자아초월 의식으로서의 여러 수준의 의식 이런 것이 주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가 대상 세계에 대한 반응하고 그 하는 것이 다른 거지. 이게 지금 여기서 미임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온전한 인식에서는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하면서 여러분한테 내가 이것이 나선 동력학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의식의 변용에 대한 리더십에서 이렇게 그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지만 여러분한테 내가 앞에서 얘기한 심층 나선 동력학적으로 이해하려면 이것이 갖는 한계를 여러분이 알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백호안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백호안이 설명하는 것은 이 가치 밈이다 이거예요. 가치 밈. 이게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밈 자체가 왜 가치 밈이 중요하냐면 인간이 가치 추구적인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성인 심리예요. 성인 심리. 우리가 이 성장 과정에서 사회란 말을 안 쓰고 대상관계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의 삶의 그걸로서 다루느라 실제 성장되면 사회 속으로 이제 드러나요. 물론 성장 과정에 이 스쿨링 에이지만 돼도 또 지금 뭐 그전에도 사회 속으로 노출되는 거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성인 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 심리. 성인이 된다면 성인 되기 전에 도 이미 이야기했죠. 벌써 3살, 4살만 해도 인간의 사회적인 의식이 현실 원칙에 의해서 그하는 게 이 사회적 가치 의식이 하지만 성인이 되면 말할 필요도 없이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가 되고 그러면 이 가치 추구를 갖다 하는 것을 어떻게 가치 추구하냐. 출생 후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건 다 뭐냐면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학습이란 것은 부모가 직접 가르쳐서 하든지 자기가 뭐 어떤 형태로든지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에 의해 이루어지는 건 이게 밈이고 밈은 1차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1차적으로 뇌가 하는 것은 밈은 뭐예요? 인지란 말이에요. 인지 밈이에요. 밈. 근데 인지가 있는데 인간 심리적으로 인지가 먼저 형성되면 그 인지에 상응하는 자아와 자기는 뭘 추구해요? 어떤 목적, 가치, 그 인식의 수준에서 인간이 욕망을 가진 존재다. 인간은 욕망이 지배받는 거예요. 욕망은 뭐예요? 욕망과 욕구. 이게 인간의 어떤 목적적으로 가치래요. 목적적 가치예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봤을 때는 바르고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실현이라고 해요. 자기 실현을 위한 추동과 추구죠. 이게 다 욕망이 지배한다. 욕망이. 이것이 가치란 말이에요. 가치. 인지가 형성되면 인지 중에서 이제 어떤 목적으로서 가치가 돼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기능하는 게 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심리학에서 자아는 인지가 형성되면서 그 다음에 자아가 위에 따라서 발달하고 물론 인지에 따라서 그대로 다 한다는 게 어떤 뭐 개인에 따라서 자아 자체는 아래 단계에 고착되어 있고 그러면서 뭐 인지는 계속 구하는 거지만 이게 대응한다는 게 아니고 인지가 발현이 되기 전에는 그 인지에 상응하는 자아는 생기지 않는다. 가치밈에 대한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명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성인이 된다. 이게 성인 심리니까 밈을 갖다가 이게 뭐야 하나하나의 밈으로 제기하는 건 가치밈을 갖다 이 사람들은 가치밈의 체계란 말을 쓰고 가치 초미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인간이 어떤 가치를 추구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수준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우리가 기본적인 가치를 지배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을 지배하는 가치가 이 욕망이 지배하는 가치. 이건 전부 다 인간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건 생물학적인 그에다 바탕을 두고 마찬가지. 가장 욕망에서 주는 게 자기가 인간이 갖는 3가지 권력 의지라는 거죠. 아들러가 얘기하는 권력 의지. 힘이라 힘. 힘을 갖다가 갖는데 권력 의지를 갖는다는 얘기는 그게 뭐예요? 신분의 상승. 신분과 계급 이거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망이고 본성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거 자체가 힘이란 건 우리가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은 권력과 돈, 뭐 경제력, 명예 인간이 갖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이런 수준의 어떤 가치다. 또 인간이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는 자기 욕망대로 살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가 사회에서는 어때요? 어느 누구도 이게 살 수 없게 만들게 뭡니까? 인간이 만년 전에 문화적인 삶을 하면서 개개인의 욕망만 추구만 살 수 없게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국가, 사회적인 제도, 규범, 법 이런 걸 다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인습화돼요. 인습. 인간은 뭐냐면 여기에 또 적응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여기에 또 적응해야 되지. 이게 이제 이중나선이라고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이중나선. 욕망은 자기 자아 중심적이고 이건 사회 중심적이다. 사회 중심적. 사회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중나선이라는 게 자아와 사회 2개 축 사이를 인간은 오간다. 이것이 이제 가치민 미론에서 그럼 가치민 체계는 기억하지만 이런 의식의 수준대별로 그 가치에 속하는 건 정치적이든지 경제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종교적이든지 그게 그 같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특히 인습적인 걸로 그거 하면 어때요? 이것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왜 이걸 먼저 하냐면 인간의 이 호모사피엔스를 저주하는 게 이게 우리가 만약에 레드 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블루 밈이라는 걸 하면 블루 밈.
레드와 블루가 우리 인류의 호모사피엔스에게 주어진, 이건 백호와는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인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심층적인 걸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게 저주라 이거면 인간의. 왜냐하면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인간이 무한 소유, 욕망, 무한 소유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런 중독.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 두 개를 갖다 지배층이 될 때는 이걸 두 개를 다 가지고 무한 소유를 거하는 걸로 이걸 다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밑에는 어때요? 수능을 한다고, 수능을 해서 산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많이 보는 게 두 가지 타입이지. 자기가 지배층이나 지배층을 호위하는 세력, 또 지배층을 위해서 모든 걸 거하면서 그 자기보다 아래 계급, 이게 레드밈이라는 게 계층적이란 말이에요. 아래 계급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거하면서 위에는 완전히 정말 이 주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거하는, 이게 보통 현대에서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완전히 이 두 개가 다 이 병리적으로 되게 만들면 이것이 병리적인 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오늘날 이런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문제로서 우리가 이분법으로 얘기할 수 없는 국가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OECD 국가에서 상청 한 5개 국가들 이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그한 북구라파가 제일 그게 대표적인 거. 미국만 해도, 미국은 요 중간에 중산층이라는 게 있지만 미국도 완전히 계층화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간이 지금 이제 완전히 선진화된 나라도 몇 개 선진화된 나라들 빼놓고는 전부 다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실을 하고 뭐 세계에서 최악의 국가인, 국가라고 하자면 국가가 아니지, 그건. 우리 이북 같은데 3대 그 지배하는 그 가족들이, 그거와 그걸 호위 세력들 2, 3천만에 그걸 갖다가 완전히 포갑하고 억압하면서 하는 이유예요. 지금 21세기에 그런 거와 유사한 지금 나라들이 아프리카나 남미나 제3지대 그런 국가에서 얼마나 지금 많아요. 지금 여기서 백호환이나 기타 이게 서구의 학자들이 발달 진화적으로 막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앞에서 얘기했듯이 누구예요? 유발 하라리 책을 봐서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브라이트 사이드, 서구 문명의 브라이트 사이드로서 이거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화적으로. 현실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가치밈이라는 게 인간을 지배하는 이 두 개의 그 이외의 것은 이제 곧 볼 테지만, 이런 것이 전부 다 이게 하나의 가치밈 체계다. 뭐냐면 이게 뒤에 보면 이게 인간의 지배적인 의식의 수준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하나에 대한 문제를 갖다 얘기하자면 강의를 못할 정도로 다 이게 문제가 있는 표현들인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게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게 이제 거대 가치입니다. 가치총입니다. 뭐 이런 말로 써있지만 이게 다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할 거 없이 이게 좀 바로 블루밈적인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전부 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런 의식에 각 대상별로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같은 의식. 여러분 이게 블루밈일 수도 있고, 또 그거보다 바로 위에 우리가 그 아는 게 우리가 소위 합리적이고 과학기술적이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한 교육에 형성되는 그런 밈이 오렌지 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렌지 밈. 오렌지 밈은 1차적으로 인지 밈이고, 그 인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인지가 사용될 때 그건 가치 밈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은 정치, 종교, 경제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인습적인 그걸로 쫙 해서 깔고 그게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 MZ세대, 디지털 세대 이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건 완전히 오렌지 밈증이돼. 디지털 오렌지 밈이지. 그 세대들은, 그럼 그 부모는 그래도 그 자식들이 MZ세대 같으면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건 완전히 디지털적인 오렌지 밈이죠. 디지털적인 사고란 건 적답적이고 적응적이에요. 자기한테 좋은 게 합리야. 그 합리라는 것도 우리가 애날로그적인 합리의 그런 의미, 합리나 과학 달라요. 그래서 요즘 시대의 디지털적인 오렌지 밈하고 원래 오렌지 밈하고 사실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 MZ세대가 갖는 이런 오렌지 밈적인 걸로 하면 당연히 이거 자기 부모의 블루밈의 어떤 인습적인 삶, 나이 든 부모님, MZ세대의 부모들이 뭐 50대, 60대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전형적인 거는 7, 80대들이니까 그런 거지만 여하튼 그런 식이야. 결국은 이게 특정한 사회적 자기의식 수준에 상하는 가치밈 시계, 체계, 또 그런 수준의 가치밈들은 당연히 그 의식 수준이 같은 게 끌어당길 거 아니야. 물론 그 안에서도 당연히 보수냐 진보냐 좌냐 우냐 해가지고 머리 터져서 싸우고 막 그하고 있는 거지만, 그건 같은 레벨에서 이분법적인 데서 서로 반대 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지.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과 뭔가 이게 반대에서는 그냥 같은 의식 수준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렇다 이거죠. 내가 지금 강조한 걸 지금 요약해 놓은 겁니다. 밈은 밈식으로 심화돼야 된다는 거. 또 뇌의 인지 학습에 의해서 밈식이 형성되는 이미 수없이 강조했죠. 밈식은 의식 무의식으로 이게 각인된다는 거. 무의식으로 일단 딱 각인되면은 그것이 각인된 상태에서의 어떤 그것은 뭐예요?
인지, 밈으로서 이게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그거로서 이제 다 각인됐을 때 그걸 기표로 하고 그게다 이제 이 어떤 이 기표에 그게 상응하는 에너지가 딱 그랬을 때 이게 시니피에 의미를 딱 갖게 되면 그것도 계속해서 연환하면서 은유적인 환유적인 의미로 딱 연환해서 변하는 이런 것을 이게 사실 인간의 이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뇌와 뇌에서 모방이니 뭐니 이런 표현은 이런 복제니 이런 표현이라는 건 맞지 않는 게 인간 의식이란 걸 우리가 조금 무의식에 대한 걸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설명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무의식의 어떤 시니피앙 의미를 갖기 전에 우리가 각인되어 있는 식을 그냥 우리가 전통적인 얘기로 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식. 그게 시니피앙인 것이. 그리고 그 심층무의식 카르마 종자식하고 또 결합이 된다. 왜냐하면 심층무의식으로 또 이게 혼섭이 되고 더 각인되니까. 또 그것은 또 새로운 미임식으로 작은 변화 확장되는 게 그거는 전혀 앞에서 얘기한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백호환이 얘기하는 거하고. 뇌와 뇌를 통해서 뭐 전파를 시킨다는 것은 어떤 이 인지나 어떤 가치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의 전문가는 자기의 그걸 갖다 더 확산시키고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그거 하는 거 이게 전파란 말이죠. 그냥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때요? 그것보다 더 심화되고 더 그한 걸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고 또 이해 자체도 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진짜 복제 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맞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얘기라도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떤 개념에 대한 게 그런 가치밈이나 인지밈으로서 그로서 이게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에서 다 다르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제 개념이나 뭐 이런 개념이란 건 이게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라는 걸 실제로 현실적으로 들어가보면 복제 개념보다 어떤 개념으로 이게 쓰면 더 적합할까요? 복제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모든 인지된 식, 학습된 인지 밈식을 갖다가 확산하고 전파하려고 하는 게 본성이 있단 말인가요? 확산하고 전파하는 게 복제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학습에 의해서 되는데 교육 학습이죠. 교육하고 학습하는 건데 그 교육 학습이란 것은 그 대상이 갖고 있는 현재 그 사람의 식, 가치 밈식이라고 그랬죠, 내가. 가치 밈에서 끝나면 안 돼. 그 밈식인 거예요. 밈이란 건 우리가 지금 현재 뇌과학적으로 해도 다 그걸 인지가 뭐 의식으로 뇌에 각인되는 게 뭐예요? 의식 아니에요? 표청, 전면 의식 아니에요? 식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밈이라고 하는 건 밈은 반드시 뒤에 식을 붙여야 되는 거야. 밈 과학자들은 밈으로 끝나지만 유물론적이나 환원주의적인 그런 걸 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그한 같이 밈식으로 해야만 우리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거에 매치되고 뇌과학적인 것도 매치되고 심정과학적인 것도 다 매치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또 그 다른 데서 배워가지고 자기 뇌에서 창조적으로 또 창조적으로 그거에서 뭐예요? 아인슈타인이 뭐 앞에 있는 거 배워가지고 뭐 아인슈타인 상대에서 뭐 올라가서 배운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인지의 그 아주 심오한 그 사람의 오성의 그것이 더 위에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 하면 우주적인 라이브라고 하는 아카시 바로 그거에 통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사유에서 어느 순간 그게 탁 통하면서 그게 탁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밑에 바탕이 없이 그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것이 학습에 의해서만 그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심오한 가치밈이라고 오늘날 과학기술 이룬 천재적인 애들이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과학자 천재든지 기술자 천재든지 예를 들면 에디슨이 뭐 발명한 전기라든지 모든 기술에 대한 거야. 그다음에 문학, 예술 천재들이 그 한 건 단순한 학습해가지고 또 전파해가지고 복제시키고 뭐 이게 아니라 이게. 근데 지금 그게 허황되고 황당한 거란 거를 여러분한테 얘기하게 돼요. 그때 나도 이게 리더십을 강의하기 위해서 이걸 처음에 그 했으니까 백호환의 그거에 어느 정도 충실하면서 거기다 밈식을 포함시켜가지고 심층적이다 이런 것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표현을 갖다가 내가 다 배제하면은 내가 새로 써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백호환 도킨스에서 나온 밈을 이 사람들이 충실하게 하면서 문화 복제 뇌와 뇌를 통해서 뭐 하는 이런 그 유전적인 표현을 그대로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할 수 없이 쓰면서도 그걸 밈식이고 심정 가치 밈식으로서 내가 타협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거지. 그런데 그때는 리더십을 주로 가르치는 거니까 그랬는데 이제 서울 불교대학원 대학교에서는 리더십도 있는 거죠. 리더십보다 더한 게 치유에 대한 문제로. 치유에 대한 문제라면 이 사회심리학적으로 이 백호환이 쓴 이런 가치밈의 이런 표현 가지고는 치유에 대한 건 얘기하죠. 이건 조직의 어떤 사회적인 가치의식의 변화,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떤 가치의식에 갇혀있고 가치가 어떻게 병리 이런 걸 판단하기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용어 가지고 충분하지. 그러면 이걸 변화시키는 의식의 문제, 의식의 병리장애나 불건강 이런 걸 얘기할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